헨젤과 그레텔. 옛날 아주 깊은 숲속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빠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새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집안에 먹을 것이 바닥나자 새어머니는 조용히 아빠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을 숲에 데려다 놓고 오는 게 어때요? 아빠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요? 아이들이 있어봐야 먹을 것만 더 줄어들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겠어요. 새어머니는 끝내 아빠를 설득했어요. 내일 아침 숲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오면 절대 집으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헨젤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잠든 척하던 헨젤은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주머니에 반짝이는 하얀 자갈을 가득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헨젤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자갈을 하나씩 몰래 떨어뜨렸어요. 조금씩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숲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아빠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길이 험하니 여기서 이걸 먹고 잠시 쉬고 있거라.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두 남매만 숲에 남겨졌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숲에는 이상한 소리들만 가득했어요. 그레텔은 덜덜 떨며 말했어요. 오빠, 무서워.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자갈로 길을 표시해뒀어. 달이 떠오르자 자갈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이는 자갈들을 따라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깜짝 놀란 새어머니를 향해 그레텔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뿌려둔 자갈 덕분이에요. 며칠 뒤 또다시 끔찍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새어머니가 밤새 헨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헨젤은 자갈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조심조심 자갈 대신 빵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숲속의 새들이 모두 쪼아먹고 말았죠. 그날 밤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걷고 또 걷던 두 남매 앞에 기묘한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붕은 설탕, 벽은 초콜릿, 창틀은 쿠키로 만들어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우와, 진짜 집이야. 한 입만 먹어도 되겠지? 살짝 쿠키를 뜯어먹던 그때 집안에서 늙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처음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그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변장을 한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에 가둬서 살을 찌우려고 했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손을 내밀어 봐라.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만져보게. 마녀는
눈이 나빠서 헨젤의 손끝만 만져볼 수 있었어요. 헨젤은 매일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내밀며 살이 안 찐 척 속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말했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오늘은 헨젤을 요리해 먹어야겠구나. 그레텔, 오븐을 태워라. 어서! 그레텔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기요. 안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마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레텔은 힘껏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오빠, 어서 나와. 이제 괜찮아.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녀가 숨겨둔 보물을 챙겨 숲을 빠져나왔죠. 두 남매는 결국 아빠와 다시 만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사라져 있었고 이젠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되었답니다. 황금 거위. 옛날 한 마을에 세 아들과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셋째 아들은 늘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보라고 불렀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땔감이 다 떨어졌구나. 누가 숲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첫째 아들이 당당하게 나섰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숲에 도착한 첫째 아들은 곧잘 나무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첫째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 귀한 나무를 왜 당신한테 줘요? 이건 우리 집 먹고 살려고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 순간 나무도 도끼도 이상하게 무거워지며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첫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이번엔 내가 다녀올게요. 하지만 똑같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부탁하자 둘째도 거절했어요. 에이, 귀찮게 하지 마세요. 결과는 같았어요. 도끼는 멈추고 나무는 썩어버렸죠. 마지막으로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받던 셋째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형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나무를 해와?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도끼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숲에 도착한 셋째 아들은 조심조심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셋째는 망설임 없이 도끼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여기요. 제가 뗀 나무 중에서 가장 잘 마른 걸 드릴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너의 마음씨에 보답하고 싶구나. 그리고는 큰 나무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기 뿌리 밑을 한번 봐보렴. 셋째가 땅을 파보자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거위 한 마리가 있었어요. 셋째는
황금거위를 소중히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거위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모두가 그 황금거위를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어느 여관집의 세 자매는 밤에 몰래 거위를 훔치고선 몰래 깃털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가 거위에 손을 대자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둘째가 언니를 잡자 또 둘째가 붙었고, 셋째가 놀라서 둘째를 당기자 세 자매가 줄줄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셋째 아들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거위를 안고 마을을 걸어갔고, 그 뒤로는 세 자매가 줄줄이 달려서 따라갔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기해서 따라붙고 손을 댔다가 그대로 쭉 붙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성 안의 왕은 크게 웃었어요. 이렇게 웃은 건 처음이로구나. 사실 그 왕은 웃지 못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황금거위를 안고 줄줄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본 공주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왕은 너무 기뻐서 말했어요. 이 청년이야말로 내 딸을 웃게 한 유일한 사람이다. 내 사위로 삼고 싶구나. 그리고 정말 셋째 아들은 왕의 사위가 되어 따뜻한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양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위험한 짐승이 오지 않게 살펴보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소년은 풀을 뜯는 양들을 바라보며 혼자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양만 보고 있자니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삽과 막대기를 들고 언덕길을 후다닥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급히 오느라 신발이 벗겨졌고, 어떤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짚고 올라왔죠. 어디야? 늑대가 어디 있니? 하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녀는 그걸 지켜보며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힘들게 올라왔는데 장난이라니?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말거라. 하고 말하며 내려갔어요. 다음 날 소녀는 또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외쳤죠. 늑대다! 늑대가 진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땀이 맺혔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쥐가 나서 철뚝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어요. 재밌다. 또 속으셨네요. 소녀는 웃으며 깔깔댔어요.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평화롭던 언덕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숲속에서 눈빛이 날카로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양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녀는 나무 위로 급히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도와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장난이겠지. 이젠 속지 않아. 소녀는 계속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늑대는 양들을 하나둘씩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제발 멈춰. 소녀는 늑대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늑대는 너무 빠르고 무서웠어요. 늑대는 결국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양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소녀는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양들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였답니다. 까마귀와 물병. 한여름 들판에 뜨거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바람은 뜨겁고 땅은 바삭바삭 말라 있었죠. 나무 그림자도 짧게 줄어들어 동물들은 모두 시원한 그늘을 찾아 숨었어요. 하지만 그늘을 아직 찾지 못한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까마귀는 검고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아주 영리한 까마귀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깃털은 반짝였지만 그의 날갯짓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헉헉거리며 지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어디 물 좀 마실 데 없을까? 까마귀는 목이 바싹 마른 채 들판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잠시 후 한쪽 나무 아래에 놓인 낡은 물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 안에는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기뻐했죠. 와, 물이다. 어서 마셔야지. 까마귀는 부리를 병 안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병의 입구는 너무 좁았고 물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리가 안 닿아. 이대로는 절대 마실 수가 없어. 까마귀는 병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부리로 물병을 밀어보기도 했지만 물은 물병 바닥에서 찰박찰박 할 뿐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까마귀는 지친 눈으로 물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쏟지 않고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순간 까마귀에게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처에는 조그맣고 동그란 조약돌들이 바닥에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그래, 돌을 넣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까마귀는 하나씩 조심조심 돌멩이를 물병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톡톡. 조약돌이 쌓일수록 병 속의 물이 점점 올라왔어요. 됐어, 조금만 더.
결국 물병의 입구까지 물이 차올랐고 까마귀는 부리를 쏙 넣어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캬, 진짜 시원하다. 역시 사람은 아니, 나 까마귀지 참. 역시 까마귀는 머리를 써야 해. 까마귀는 시원한 물을 마신 뒤 몸을 한번 털고 푸드득 다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처음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기 잘했어. 물을 마신 까마귀는 들판에 부는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해진 듯 느껴졌답니다. 빨간 모자. 옛날 한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늘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빨간 망토를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얘야, 여기 따뜻한 스프와 케이크를 몸이 안 좋은 할머니께 갖다 드리렴.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올게요. 엄마는 단단히 당부했어요. 숲속길에서 절대 딴 데로 새지 말고 낯선 사람과는 절대 말하지 마. 빨간 모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포근했죠.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회색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녕, 꼬마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지? 빨간 모자는 대답했어요. 아픈 할머니 댁에요. 빵이랑 스프를 드리려고요. 늑대는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어요. 좋았어. 할머니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엔 이 아이까지. 늑대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꽃도 한 송이 꺾어 가는 게 어때?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거야. 빨간 모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그러네. 꽃도 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숲속으로 벗어나 꽃을 따는 사이 늑대는 지름길로 달려가 할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문을 똑똑. 누구니? 저예요. 빨간 모자요. 스프랑 빵을 드리러 왔어요. 늑대는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리고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인 척하는 늑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서 오렴, 내 사랑스러운 손녀야. 빨간 모자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리 굵으세요? 감기 때문이란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세요? 너의 말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렇단다. 눈은 왜 이렇게 크고요? 너를 잘 보려고 그렇단다. 입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말이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
늑대는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단잠에 빠졌죠. 그때 숲을 지나던 사냥꾼 아저씨가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냥꾼은 배가 볼록한 늑대를 발견했어요.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거기서 할머니와 빨간 모자가 무사히 나왔어요. 어휴, 다행이에요. 사냥꾼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넣고 꿰매버렸어요. 늑대는 배가 너무 불러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졌고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날 이후 빨간 모자는 다짐했어요. 앞으론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다시는 낯선 일을 믿지 않을래요. 빨간 모자는 귀여운 아이였지만 순진하게 말을 믿다가 위험에 빠졌어요. 하지만 용감한 사냥꾼 덕분에 모두 무사히 다시 웃을 수 있었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햇살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드는 아침이에요. 초록 이끼로 덮인 바위 옆에 빨간 지붕의 여우집이 보이네요. 집 안에서 여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어요. 바삭하게 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스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죠.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스프를 그릇에 담았어요. 오늘은 친구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도 특별하게. 조금 뒤 기다랗고 멋진 노란색의 단단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우야. 어서 와. 내가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자자, 스프 식겠다. 어서 와, 앉아. 여우는 얇고 넓은 접시를 식탁 위에 척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는 고소한 스프가 넉넉히 담겨 있었죠. 고마워. 잘 먹을게. 하지만 두루미는 입을 가까이 대도 스프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넓은 접시에 담긴 스프는 기다란 불 위에 콕콕 튀기기만 했죠. 두루미는 슬쩍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두루미의 모습을 알면서도 여우는 후루룩 맛있게 스프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때? 향이 끝내주지? 응, 그래. 향은 정말 좋네. 여우는 속으로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 장난 참 재밌잖아. 며칠 뒤,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의 집은 조용한 갈대밭 옆 강가에 지어진 포근한 나무집이에요. 잔잔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여우는 신이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코끝에는 기대감이 가득 묻어 있었죠. 두루미는 어떤 요리를 해줄까? 냄새가 아주 고소한걸. 여우야, 어서 와. 나도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곧이어 두루미는 고운 발걸음으로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프는 길쭉하고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우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호리병? 입도 안 들어가겠는데? 두루미는 여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호리병에 긴 부리를 쑥 넣어 수프를 조용히 마셨어요. 여우는 코를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입을 들이대 보았지만 수프에 입이 닿지를 않았어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걸. 두루미는 조용히 여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했었지? 장난은 되돌아오기도 해.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두루미야.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네가 속상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사실 오늘 너한테 화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다음부턴 진심으로 대접해줘.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두루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수프를 넓은 접시에 담아 여우 앞에 내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맛있게 먹어줘. 정성껏 만든 거야. 여우는 눈이 반짝이며 수프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호루룩 소리를 내며 수프를 마셨어요. 두 친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수프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우리 장대책방 친구들, 혹시 장난을 치다가 누군가 속상해한 적 있나요? 장난은 모두 즐거워야 해요.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서로를 배려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친구랍니다.